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 방송 이후에 증시가 많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저점까지도 깨지면서 이제 하락인 거는 좀 명확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 쪽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실히 이제 과거 내려갔던 게 큰 A파, 그 다음 B파 상승 이후에 지금 C파라는 거는 좀 명확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중에서 이제 어디로 갖고 있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고, 먼저 우선 일단 그냥 진행 순서대로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그냥 보합 정도 수준, 원래 하락하다가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하락하다가 결국 한 플러스 한 1.6%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일중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개인이 한 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한 300억, 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4,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과 외국인 1,800억, 2,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1,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약 한 100억하고 1,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급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은 일단 S&P랑 나스닥 투기적 순포지션 같은 경우 S&P는 좀 순포지션 매도가 증가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순포지션 매수 규모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둘 다 좀 숏포지션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개인만 한 1.3조 매수 중입니다. 현 선물 다 외국인 매도 중이고요. 연초 이후로부터 외국인 좀 매수를 하다가 계속 좀 매도로 돌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확실히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신용잔고 보시면은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소를 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신용잔고 대비 시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높은 수치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조금 더 개인의 매수가 거센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도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비 코스닥 시총도 여전히 아직은 좀 높은 상황이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합산 신용잔고는 한 19조 9천억 정도 되면서 한 3천억 정도 감소가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밸류에이션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일드갭 같은 경우 여전히 낮은 수치, 좀 고평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드 모델도 마찬가지로 고평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코스피 긴 시계열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봐도 둘 다 좀 고평가 영역이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S&P 같이 되어 있는 걸 봐도 어김없이 마찬가지로 좀 고평가로 보이고요. 여전히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일링 PBR 좀 내려왔지만 여전히 좀 고평가 영역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 같은 경우 봐도 여전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 이제 BEI도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BEI 내려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명목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금리 플러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BEI잖아요. 근데 얘는 내려오는데 실질은 높아가고 있고, 근데 이제 명목도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실질이 그만큼 사실 더 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상황인 거죠.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실질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주택 가격 여전히 너무나 높은 수치다 라고 보여지고, 이제 실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과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양적 완화 이후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국내 쪽이 조금 더 낮고요. 근데 PIR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 영국 쪽 둘 다 상당히 높은 수치다 라는 게 보여지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PIR도 조금 많이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쪽이 조금 더 낙폭은 컸고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쪽 먼저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 통화 승수가 높아지고 있는 게 계속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좀 전주 이제 좀 이슈가 있었던 거는 이 지준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면서 좀 증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지준금이
전주 대비 한 1038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면서 상당히 좀 많이 감소가 됐고요. 이제 감소했던 주요 원인은 이 TGA가 증가하면서였습니다. 한 1188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이게 그만큼 재정 지출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많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좀 빨려갔고, 그래서 RRP도 좀 감소가 되면서 이 지준이 다 증가가 됐고, 결과론적으로 자산 축소가 한 747억 달러 좀 대규모로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통화 승수가 결국 향후에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겠다인 거죠. 그냥 양적 완화를 하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승수를 안 타거든요. 그냥 이 지준만 늘면은. 근데 이게 재무부 일반 계정이 이렇게 증가가 됐다가 어차피 재정정책이니까 사용이 되잖아요. 돈이 이제 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지준으로 한번 사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 성수가 증가가 되면서 돈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 증가된 TJ는 다시 지준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통화 성수가 한번 타고 들어올 거고, 이때 또 QT가 빨라지는 그런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매번 보여드리지만 이 은행 쪽 대출 기준 강화 비율도 40이 넘어갔을 때 항상 무너졌었는데요. 지금도 40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카고연은 이제 레버리지 하위 지수도 1을 넘었다가 내려가면서 좀 무너지는 모습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번 얘기를 드리는 지수입니다만,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이 자산 대비해서 GDP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게 그냥 M2 대비해서 봐도 그렇고 둘 다 동행하게 높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실 돈 찍기가 좀 어렵고요. 저번 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문제는 이제 M1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IMF 때 2008년도 때 지금 이제 M1이 상당히 낮을 때 당연히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M1 자체도 문제지만 여기는 이제 M2 나누기 M1 통화 성수가 너무 높아져서,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M1이 이제 쓸 수 있는 돈이고 M2가 진짜 돈의 총량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금이고 이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전체입니다. 근데 가진 돈들이 다 자산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누가 사주죠? 인 거죠.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다음에 누군가 사줄 사람이 없겠죠. 모든 증시는 부동산도 그렇고 그때 무너집니다. 이제 중국도 이때 그러다 보니까 세게 무너졌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도 M1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고 M2 나누기 N1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편인 거는 분명하죠. 지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저는 계속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매크로적으로 봐도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는 계속 올라가면서 여전히 좀 숏 포지션 올라가고 있다 보여지고요. 달러도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리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WTI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좀 약간 중립적인 그런 포지션이고,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하방을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고 3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사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빨간 색깔을 넘냐 마냐 수준까지 와 있다.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는 아니지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다 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상단을 계속 치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 한번 좀 조정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다. 근데 내려오는 거 보고 이제 그때 확인하고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하고요. 미국채 10년도 마찬가지죠. 이제 상단을 친 상황이다. 이제 살짝 한번 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아직 치진 않았어요. 여기는 이제 볼린저 상단을. 근데 아직 근데 200일이 거의 칠랑말랑이긴 한데 요건 아직은 좀 치진 않았다. 한번 결국은 더 치긴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데 달러원 같은 경우 요 땡땡땡이 거의 근처 와 있죠. 그래서 살짝만 내려오면 이제 그때 좀 추세를 전환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그냥 하단 추세에만 좀 걸려 있는 상황이고요. 슬슬 이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정도 단계다라고 보여지고, WTI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뭐 넘어갔다가 내려왔긴 했는데 뭐 이렇게 좀 추세가 아주 100% 확실하진 않죠. 얘는 차라리 여기서는 좀 한번 빠진다는 명확했는데 한 번 더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런 모양새라면. 그 다음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일단 뭐 특별하게 이거는 뭐 그냥 딱 모습이 뭐라고 말하긴 좀 애매한 모습이고요. 좀 중립적인, 지금은 뭐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볼린저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딱 뭐라고 이렇게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살펴보면은 일단 뭐 모든 지수들이 다 지금 쇼 추세고요. 일봉상으로도 그렇고 분봉상으로도 그렇고 뭐 주의할 게 있다면 주봉상으로 드디어 이제 S&P가 밑으로 내려왔고 코스닥과 이제 코스피도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슬슬 이제 주봉들도 좀 꺾여가고 있다가 가장 좀 주의 깊게 보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이제 슬슬 다 하방 쪽으로 슬슬 좀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20분봉 현물 같은 경우 보시면은 벌어졌다가 넘어갔다가 이제 슬슬 하회할 모양새여서 한번 단기 반등 정도는 저는 있지 않을까. 이 볼린저를 봐도 아니 RSI를 봐도 그렇고 단기 반등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준선 이탈 정도를 봐도 그렇고 이격도를 봐도 그렇고 한 번 정도는 좀 반등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좀 다시 한번 하락하지 않을까. 뭐 나머지 이제 선물 쪽 120분봉을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넘어갔다 내려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한번 여기도 모여서 넘어간 상황이고 일봉상도 거의 그렇고 뭐 거의 단기 바닥 이후에 한 반등 줬다가 이제 좀 빼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도 뭐 둘 다 넘어갔다가 이제 내려오면 이제 그때 좀 그렇게 모양새가 나올 것 같고요. 나스닥은 아직까지 뭐 현 선물 이제 그 전환선 기준선 다 일단 호전되어 있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기준선이 좀 뚫린 모습 S&P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30분봉 뭐 딱 요것도 이제 슬슬 여기서 한번 빠질 모습이 슬슬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 60분봉도 여기 딱 닿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뺄 수 있는 모습은 나타난 것 같습니다. 120분봉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모여 있고 여기는 벌어져 있고 딱 뭐 슬슬 이제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 뭐 여기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다 뭐 똑같죠. 여긴 모여 있고 여긴 벌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 마찬가지 모양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도 벌어진 상태, 여긴 모아져 있는 상태. 근데 여기는 계속 그냥 내려가고 있고요. 뭐 슬슬 단기 바닥으로 반등했다가 좀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0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히 다르지 않고요. 주봉상 여기도 좀 역전되어 있고 여기도 역전되어 있고 그 정도 이제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특별하게 상관없고 그 다음에 ECB 계속해서 좀 자산 축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OJ가 아직까지는 뭐 계속 자산 매입을 하면서 여전히 좀 자산 규모 늘리고 있는 글로벌 M1을 담당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물가도 그렇고 계속 좀 쉽게 잡히지 않는 그런 물가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 물가도 물가지만 결국 엔화가 방어가 안 되는 게 뭐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국 차트 쪽 살펴보면은 뭐 주봉상 결국 일봉상 여기 5파 5.79 A, B, C로 지금 뭐 이견 없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A, B, C,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1, 2, 3, 4, 5 치고 지금 이제 1, 2, 3, 4인데 뭐 아주 단기 파동을 살펴보면은 뭐 이게 딱 정확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겠지만 이게 1, 2, 3, 4, 5 치고 반등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1, 2, 3, 4, 5 그래서 단기 반등 정도는 저는 좀 나왔다 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딱 150도 이제 볼린저가 아니라 이 RSI 딱 30 하회 언더 치다가 요 정도 모양새면은 한번 되돌림 반등하고 그 다음에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도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은 장기 추세로 봤을 때 결국 기나긴 5파 5점을 치고 나서 여기까지가 1, 2, 3, 4,
5 치고 나서 이게 트라이앵글로 4, 그 다음에 이제 A, B 해서 C로 내려가는 파동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은 일단 뭐 채널링을 해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채널링이 되죠. 그리고 확대를 좀 하면은 거의 이렇게 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딱 닿는 데서 빠지고, 뭐 이걸 요 밑에 둔다 하더라도 뭐 거의 닿는 부분에서 빠진단 말이죠. 딱 채널이 거의 딱 잘 닿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뭐 굳이 이제 넘버링을 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1, 2, 3, 4, 5로 1, A, B, C로 2, 그 다음에 1, 2, 3, 4, 5로 3, A, B, C로 4, 1, 2, 3, 4, 5로 5 해서 큰 A가 나오고, 이게 A, B, C로 A, A, B, C로 B, 1, 2, 3, 4, 5로 C가 되면서 큰 B까지 나오고 나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파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 1 아니라고 봐요. 지금 똑같은 여기가 1 안에서 1, 2, 지금 3의 1 정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큰 3이 나오고, 그러니까 C1에 3, 4, 5 이렇게 해서 C1 나오고 2, 3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다 역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어 있고 다 하방 내려가고 뭐 문제 없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방향도 그렇고 뭐 분봉상으로 본다 치더라도 그냥 여기까지 이제 한 파동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ABC 조정하고 나서 그냥 이제 1, 2, 3, 4, 5로 지금 조정이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단기 반등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뭐 나스닥도 뭐 똑같기 때문에 뭐 121 딱 근처에서 그냥 반등 잠깐 주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다우도 특별히 다르진 않고 뭐 나머지도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뭐 코인도 특별히 다르지 않고요. 뭐 V 코스피도 뭐 올라와 있는 상태. 근데 뭐 더 올라가리라고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빠졌다가 올라갈 것 같고요. 여기도 그냥 이렇게 살짝 뺐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라델피아도 뭐 이렇게 잘 내려가고 있는데 단기 반등 이후에 좀 다시 내리꽂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단기 반등 정도 줬다가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유로도 뭐 특별히 다를 거 없죠. 똑같은 모습이고 항생도 전저점 갱신하면서 뭐 똑같은 모습 그리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 뭐 추세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달러 인덱스 계속 강세죠. 뭐 좀 추세적인 그냥 강세. 근데 과열인 거는 뭐 분명하다. 기술적으로 달러 원도 강세. 근데 좀 과열권 근처다.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강세긴 한데 여기도 기술적 분석으로는 좀 과열이고, 금 같은 경우는 이제 200일까지 좀 뚫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그냥 결과론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QT가 계속 문제가 될 거고요. 지금 밸류에이션도 너무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반등은 하겠지만 그 반등이 뭐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고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추석이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근데 이제 추석 기간 뭐 좀 볼 게 하나 있다면 뭐 그나마 이제 PCE 정도 미국 소비 지출하고 물가 나오는 거 금요일에 뭐 미국 증시는 계속 하니까요. 뭐 그 정도 있고 뭐 파월 이전 연성 있고 뭐 그 정도라고 보고요. 뭐 다음 주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유로존하고 뭐 나머지 뭐 호주 금리는 우리나라 금리랑 조금 연동은 되겠지만 뭐 사실 딱 증시를 움직일 만한 그런 이슈는 특별하게는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연휴 또 한가위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